자, 이제 두 번째 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일단 항등식부터.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항등식.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고 그 성질이 뭐였냐?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었어요. 예를 들면 3 곱하기 x 더하기 2는 3x 더하기 6이라는 등식은 이쪽을 전개하면 3x 더하기 6이고 좌변과 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항등식이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이걸 배웠어요. 자, 고등학교 버전에서는 대놓고 항등식이라는 단어를 안 줄 거고 이런 식의 4가지 조건으로 줄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니까 어떤 x를 넣어도 성립한다. 임의의 x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한다. x의 값에 관계없이 x가 뭐든 간에 성립한다. 어떤 x 값에 대해서 어떤 x, 예를 들어서 아무런 x, 뭐 5나 10이나 마이너스 500이나 이런 걸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 버전으로 줄 거고 이런 버전으로 나오면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봅시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x값에 관계없이 그럼 요거 보자마자 우리 밑줄 쳐야죠.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x에 관한 항등식이구나. 그리고 ABC를 구하래. 자, 근데 선생님 항등식이면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거는 우변이 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0 곱하기 x제곱 0 곱하기 x 0 이렇게 보면 요게 0이죠. 요거를 요렇게 보면 얘랑 항등식이 되려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A도 0, B도 0, C도 0. 그러니까 각각의 개수들이 전부 다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A도 0, B도 0, C도 0이 모두 다 돼야 되더라. 자, 그래서 항등식은요. 어떤 거에 관한 항등식인지가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 식이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데, 자, 그럼 요거 밑줄 쳐야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K에 관한 항등식이네요. 자,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 그러면 아까도 했던 것처럼 이거 0, 이거 0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면 K예요. K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될 행동이 K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줄 거예요. K에 대해서. 자, 그럼 봐봐. K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겠다는 거는 여기 안에는 K가 들어가 있는 개수들을 전부 다 쓸 건데 요거를 전개하고 요거를 전개해서 쭉 묶으면요. 여기를 전개하면 봐봐. 이렇게 하면 3xk 나오죠. 근데 K가 빠졌으니까 여기다가 3x 그리고 이 두 번째 여기서는 이렇게 전개하면 2ky 나오는데 K가 빠졌다고 생각하면 2y만 남죠. 2y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까지가 K로 묶이는 거고 나머지 K가 안 들어가 있는 애들 여기 마이너스 x 여기 플러스 y 플러스 3. 자, 그러면 이제 준비는 끝난 거예요. K 값에 관계없이 K에 관한 항등식으로 세웠고 이게 는 0이 되려면 너도 개수도 0, 앞에 있는 거 0, 뒤에 있는 거 0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0, 요거는 0을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해주면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도 0이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3도 0이 돼야 돼요. 자, 이제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주면 되는데 3x 더하기 2y는 4라는 식이랑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두 식을 연립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좀 빠르게 제가 해주면 x는 2가 나올 거고요. y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관한 항등식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것에 관한 항등식인지. 자, 항등식 배운 걸로 이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이런 것처럼 지금 A, B, C, D 정해지지 않은 개수들을 구하는 방법을 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수비교 수치대입법이 있는데 개수비교는 말 그대로 개수,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비교하겠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항등식의 중요한 성질,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계수 비교를 통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를 이용하는 게 계수 비교법. 두 번째는 뭐냐면 수치 대입법이에요. 항등식이라는 게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값을 내가 굳이 찾아서 넣어서 적당한 숫자를 대입을 해서 계수를 구하겠다는 방법.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 아셔야 되고 각각에 맞게 좋은 상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서 풀어봅시다. 자, 이거부터 보자. 이거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b, c, d를 구하래. 그러면 일단은 모르는 게 4개잖아요. 그럼 만약에 수치 대입을 하시려면 숫자를 4개를 넣어야 돼요. 자, 그러기엔 너무 우리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냥 이거 전개해서 비교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라는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전개를 좀 해줍시다. 자, 우리 x 더하기 2고 뒤에 거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우리 요거는 별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전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x 세제곱 차례대로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2네요. 자,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 a는 요 앞에 있는 1이네. a는 1. 그리고 b는요. 선생님 x제곱 없어요. 그럼 b는 0이겠죠. 그 다음 c는 마이너스 3이고요. d는 2입니다. 요런 방법, 지금 우리가 쓴 방법이 뭐죠? 어떤 방법 쓴 거예요? 계수 비교법을 쓴 겁니다. 자, 다음 x값에 관계없이 등식. 역시나 또 x에 관한 항등식이구나.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같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b, c, a 모두 미정계수니까 그럼 그냥 이거 대입해서 왼쪽 오른쪽 같다 하면 되잖아요. 물론 되는데 우리 요 방법도 한번 써볼게요. 적당한 숫자를 대입을 해서 찾는 방법. 자, 얘는 지금 보시면 요 식에다가 얼마를 좀 넣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냐면 1을 넣어보고 싶어요. 첫 번째 x는 1 대입. 왜? 1을 넣으면요 이게 다 사라지기 때문에 깔끔해지거든요. 자, 1을 대입하면 3 더하기 a 더하기 4는 이쪽에다 x자리 1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 들어가면 얘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사라져. 여기가 뭐 b 곱하기 1 곱하기 0이잖아요. 1을 대입하면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고 여기도 요 놈이 0이기 때문에 그냥 사라질 거야. 그래서 여기가 0. 바로 미정계수 찾았죠. a는 마이너스 7. 자, 그리고 나서 누구를 대입해 볼 거냐면 그리고 나서 뭘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2를 대입을 해볼게요. 자,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12 더하기 2a 더하기 4인데 a가 마이너스 7이라고 했으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14, 2죠 2. 요게 좌변의 값이고 그 다음 우변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요 여기는 날라가겠죠. 2를 대입하면 날라가는 거고 여기다가만 2를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2b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b.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 2가 2b이기 때문에 b가 1이군요. 자, 그럼 세 번째 얼마를 대입할까요? 이제 0을 대입을 해봅시다.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0, 0 여기는 왼쪽은 4만 남을 거고 이쪽에 0을 대입하는 순간 여기가 날아가죠. 여기가 0을 대입하면 여기가 날아가요. 그리고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가 2가 될 거고 2 곱하기 C니까 얘가 2C가 되겠죠. 따라서 C는 2다. A는 마이너스 1, B는 1, C는 2니까 3개를 다 더한 값은요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4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한 방법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정해지지 않는 이런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각각마다 편안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둘 다 기억을 하셔야 한다. 자,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항등식을 우리가 왜 배웠냐? 이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나눗셈 있죠? 그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요거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지금은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요렇게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만 기억을 해서, 자, 그래서 이 식을 이걸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등식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너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 식이 무슨 식이라고요? 항등식이라고요. 왜? 전개하면 똑같으니까. 자, 그럼 항등식이니까 요걸 이용해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자, 소개를 해줄게요.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다. A, B를 구해라. 우리가 지금 모른다고 했을 때는 원래라면 이거를 실제로 이걸로 나눠서 또 해야겠죠. 자,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항등식의 풀이를 배웠으면 직접 나누지 않고도 풀이가 가능해져요.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뭐가 있겠어요? 몫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5x 플러스 6이야.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목자리 있죠. 여기가 과연 몇 차식이 돼야 될까? 여기가 3차인데 여기가 2차야. 그럼 이 둘이 곱해서 3차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qx가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을까? x 플러스 c 형태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요, 이렇게 하면 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 뒤에 상수항은 모르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선생님, 이제 이게 항등식이니까 우리는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풀 건데, 저는 이 방법을 수치 대입보다는 계수 비교를 할게요. 자, 그럼 요거를 계수 비교하기 위해서 얘를 전개를 합니다. 그럼 x세제곱 c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c 더하기 5x 더하기 6 이렇게 써놓고, x세제곱 플러스 c 빼기 1 x제곱, 그 다음에 x가 개수가 요렇게죠. 그래서 그걸 다 묶어주면 마이너스 c 플러스 1x, 자, 쓴 거는 지웁시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이 마이너스 4c 더하기 6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제 비교할 수 있겠죠. 이쪽에 x제곱, 요게 a랑 c-1이랑 같은 거고, 그 다음 여기에는 x계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0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따라서 c는 1. 그러면 c가 1이면 a도 0이라는 거 나올 거고, 자, 마지막 이거랑 같아야 되죠. 근데 c가 1인 게 나왔으면 요 값이 얼마? 2기 때문에 b는 2가 되는구나.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한 거는 2,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요 식이 요걸로 나눠 떨어질 때 구하래요. 그럼 요것도 나누지 말고 우리가 위에서 배운 방법으로 등식을 먼저 세워 봅시다. 요거가 x-1의 제곱으로 나눠진대. 그러면 뭔가 나눠 떨어진대. 그럼 뭔가 몫이 있을 거고, 원래라면 나머지를 써야 되지만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끝난다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2차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여기가 1차가 돼야 되는데, 심지어 그 1차가 x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얘를 보고. 그리고 이 뒤에는 물론 새로운 문자로 잡아도 되겠지만 조금 눈치 빠른 친구들이면 상수항이 b죠. 그럼 여기가 b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얘랑 얘가 만나는 게 상수항인데 요게 될 테니까. 자, 그리고 이제 a, b를 찾아볼 건데, 우리가 지금 안 쓴 거 최고차, 여기 3차는 썼고요. 상수항도 썼습니다. 이제 두 번째랑 여기 2차랑 1차의 개수를 비교해 봐야겠죠. 네, 비교할게요. 자, 그럼 요것도 이제 다 전개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x제곱의 개수만 좀 뽑아서 생각을 할게요. 이쪽에서. 자, 그러면 일단 얘랑 만나는 bx제곱 있을 거고, 이거랑 만나는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b 빼기 2x제곱인데 얘가 마이너스 2x제곱이랑 같아야 하니, b는
0이 돼야 되겠네요. b는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의 개수를 판단을 해보면 x의 개수는 요거랑 요거 마이너스 2bx,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니까 플러스 x인데 b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0이기 때문에 그래서 x의 개수는 1이에요. 1. 그래서 1x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ax여서 a는 1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빼기 b를 구하라 그러면 1 빼기 0이니까 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나머지 정리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말 그대로 나머지를 구하는 정리인데, 나머지를 구할 때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도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자, 봐볼게요. fx를 너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이거라고 할 때, 자, 일단 왜 나머지가 그냥 r일까요? 누구로 나눴기 때문에 1차 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식이 아니라 상수항 숫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일단 기억하시고, 자, 이를 항등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래요. 자, 그럼 fx는 2x-1 qx r이죠. 자, 그럼 나타내 봤더니 우리가 궁금한 게 얘예요, 얘. 그러면 요 항등식에다가 x에다가 얼마를 대입을 하면 이 r이라는 걸 좀 구할 수 있을까를 봤더니, 자, x에다가요 2분의 1을 대입을 할 건데, 왜 2분의 1을 대입하냐? 2분의 1을 대입하는 순간 이 값이 얼마가 되죠?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날아가고 결국 f라는 원래 처음에 주어진 식에다가 2분의 1만 대입하면 그게 바로 나머지라는 거다.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자, 나머지 정리란 뭐냐? 어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한 번에 구할 때는요, 요 값이 뭐가 되는 값? 0이 되는 x값을 어디다가 넣어라? 처음 주어진 식에다가 넣어라. 그럼 바로 나머지가 나온다. 이유는 이 항등식을 세워보면 알 수 있다. 자, 연습해 볼게요. fx가 있는데 다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구하래요. 몫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나머지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 개가 다 1차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숫자로 나오겠구나. 그럼 그것만 빨리 구하는 방법. 자, 1번이니까 요거는 내가 등식을 좀 세워서 다시 해줄게. fx, 즉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을요 x 더하기 1로 나누게 되면 몫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요건데, 얘가 궁금하면 요 식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마이너스 1 대입을 하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거랑 똑같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좌변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1이어서 3이죠. 그리고 우변에다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 얘가 0이 되면서 이렇게 지워져. 그래서 나머지가 3이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그럼 2번, 3번은 빠르게 바로 갈게요.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다 그러면 식을 안 세우고도 이거가 뭐가 되는 값? 0이 되는 2를요. 어디다 집어넣으라고요?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바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8 빼기 6 더하기 1이어서 3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3번. 나머지는 요게 0이 되는 값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그리고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자, 요거 계산해주면 8분의 11이죠. 8분의 11 더하기 1이어서 8분의 19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fx를 너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3이랑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요 식을 보자마자 우리가 그럼 f에다가 이게 0 되는 값 얼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3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요게 3이겠군요. 또 f에다가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2라는 거를 대입을 해서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나머지인데 그게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군요.
그러니까 요 식은 요 첫 번째 줄은 요 두 개를 그냥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구해야 돼. 그럼 요거는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fx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 r 그냥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이거나 아니면 운 좋으면 상수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1차인데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죠? ax 더하기 b라고 잡을 거예요. 요거 지금 나머지니까 보통 우리가 rx 이렇게 쓰거든요. 자, 얘를 구해야 돼요. 그럼 우리 항등식에서 지금 미정계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숫자를 두 번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요 앞에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마침 숫자 두 개를 넣을 수 있는데 그 숫자 두 개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죠. 여기랑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숫자를 대입을 해보는 거야. 자, 첫 번째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합시다. 어디에다가? 요 식에다가. 그럼 f-1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순간 여기가 날라가죠.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요. 항등식이니까 x자리에. 그럼 얘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데 이게 얼마를 그랬습니까? 3이라고 했죠. 두 번째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할 거냐면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할게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여기가 사라지니까. 그럼 f-2는 역시나 여기가 사라지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고요. f-2도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줬네요. 그러면 이제는 요거를 연립해서 계산하면 되겠네. 자, 위아래를 뺄게요. 그러면 a는 4 그리고 b는 7 이렇게 나오나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처음에 구하는 요거였고요. 요거니까 4, 7 집어넣으면 정답은 4x 더하기 7이라는 게 나머지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죠. 다음 문제. fx를 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더하기 6이다. 자, 식 세워봅시다. fx를 x제곱 마이너스 9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x 더하기 6이래. 자, 근데 이 식을 가만 살펴보니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qx 더하기 x 더하기 6 fx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식에서 하고 싶은 행동은 3이랑 마이너스 3을 각각을 대입하고 싶어. 왜 그러냐면 이게 0이 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x에다가 3을 대입을 할게요. 그럼 f3이 여기가 싹 날아가고 여기도 3을 넣으면 9가 되겠죠. 2번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f-3이라는 값은 여기가 날아가고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3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요 첫 번째 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힌트 두 개는 요거랑 요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구하라는 걸로 가봅시다. 다항식 너로 나눈 나머지. 자, 일단 이거는 1차로 나눴기 때문에 답이 얼마로 나오겠구나. 위에처럼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숫자 얼마로 나오겠구나. 그거 생각하시고 식 세워볼게요. x 더하기 2 fx-1을 x-4로 나누면 뭔가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상수기 때문에 r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얘가 궁금하면 요거 우리 나머지 정리 배웠죠, 그죠? 얘가 0이 되는 4를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돼요. 자, 그럼 4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4가 들어간다고 치면 6 곱하기 f 4 빼기 1이니까 3이 곧 우리가 구해야 되는 나머지 r인데 f3을 위해서 우리가 9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이 자리에 9가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는요 54이네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유형에 대한 문제를 다뤄볼게요.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걸 등식으로 바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쓴 거고.
자, 여기 Q1, Q2라고 쓴 거는 요식과 요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1, 2라는 숫자를 쓴 거예요. 자, 그럼 요식에서 우리가 요거는 해보고 싶고 마이너스 1을 넣어보고 싶은 거고, 여기도 2를 넣어서 그러면 요식이랑 요식이 나오는 거는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자, 이제 구하라는 걸로 가볼게요. fx를 요걸로 나눌 건데 이게 몇 차냐면 3차예요. 그럼 나머지는 2차이니까 여기를 우리가 모르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해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a, b, c를 전부 다 알기 위해서는 힌트가 몇 개가 필요하죠? 3개가 필요해요. 모르는 문자가 3개니까. 근데 주어진 힌트는 2개야.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잘 보면 x-2제곱으로 나눴을 때에 대한 나머지에 대한 힌트를 줬는데 x-2제곱이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여기 화살표로 힌트를 준 게 나누는 식의 관점을 바꿔보자는 게, 잠시만, 그러면 요거를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써보면 얘랑 얘만 자리 바꾼 거예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선생님, 그러면 x-2제곱으로 fx를 나누면 요게 몫이고 요게 나머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앞에서도 했지만 무조건 요것보단 얘가 차수가 작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얘가 x-2의 제곱으로 한 번 더 나눠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볼게요. 얘가 x-2제곱을 한 번 더 나눠진다면 몫이 얼마일까? 2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요 앞에 a가 숫자가 상수가 몫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뒤에 나머지인데, 자, 문제에서 줬어요.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더하기 4라고. 그럼 얘 x-2제곱, 여기도 x-2제곱이 있으니까 결국 여기 나머지가 x 더하기 4가 돼야 돼. 요렇게.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x-2제곱으로 하면 여기 있죠. 요거 x 더하기 1 q3x 더하기, 그리고 여기서는 요거가 밖으로 빠졌으니까 a만 남았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걸로 나누면 이게 몫이 맞는 거고 이게 나머지가 맞는 겁니다. 왜요? 2차고 1차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게 됐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문자가 모르는 게 3개에서 지금 하나로만 줄었어요. 여기서 A만 알아내면 되는데 우리가 안 쓴 힌트, 요 2개 중에 필요한 거를 쓸게요. 자, 2를 넣어버리면 얘까지 같이 지워져서 구할 수 없으니까, 자, 요식 있죠. fx는 x-2제곱 x 더하기 1 q3x에다가 요 뒤에를 x-2제곱 곱하기 a 더하기 x 더하기 4. 요 항등식에다가 나는 마이너스 1을 넣어볼 건데, f-1은 마이너스 1 내면 여기 사라지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내면 9a 그 다음에 플러스 3이에요. 근데 f-1이 마이너스 6이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a가 나왔으면 요식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요 뒤에 요 나머지가 요건데요. 요건데 a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x 더하기 4